자, 하버드 대학과 스탠퍼드 대학에 동시 입학했다고 거짓말을 했던 김정윤 양. 방금 전에 인천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귀국을 한 건데 예정돼 있지 않았던 귀국입니다. 자, 어떤 사정이 있었는 건지 참 궁금한데, 자, 사회부의 기자 연결해서, 이윤상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윤상 기자. 네, 반갑습니다. 예, 지금 학생이, 김정윤 양이 귀국을 했죠? 네, 천재 수학 소녀로 주목을 받았던 18살 김정윤 양이 조금 전 오후 4시 40분쯤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김 양은 30분가량 입국 수속을 거친 뒤 어머니, 동생과 함께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모자 달린 남색 티셔츠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고 향후 계획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미리 마중 나와 있던 아버지 김정욱 씨는 김 양을 발견하고 다가가 김 양의 어깨를 감싸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김 양의 어머니는 몰려든 취재진을 뿌리치며 불쾌감을 드러냈는데요. 곧바로 공항을 빠져나와 미리 준비한 차량을 타고 이동했습니다. 앞서 김 양의 아버지인 김정욱 씨는 언론사 측에 보낸 이메일을 통해 큰 무리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사과했습니다. 또 아이를 잘 치료하고 돌보는 데 전력하면서 조용히 살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김 양의 아버지가 사과의 뜻을 밝히면서 이번 사건은 해프닝으로 일단락됐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채널A 뉴스 이윤상입니다. 자, 이번 소식은 황승택 기자와 함께 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일단 귀국은 김 양이 귀국을 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지 못했던 이유가 6월 20일에 지금 TJ 학교 졸업식이 예정이 돼 있었잖아요. 네, 졸업식 안 하고 들어온 건데 어떻게 네. 되는 거죠? 지금 일단 뭐 졸업이 사실상 어려워진 것이 아니냐 이 부분들을 저희가 미리 한번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현재에서는 한 2가지 정도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미 지금 아버지가 그 지인들에게 한 번쯤은 서울에 들어와야 된다. 왜냐하면 첫째 딸은 지금 대학에 합격해서 비자 문제가 해결이 되지만 예. 나머지 어머니와, 그러니까 와이프와 그 다음에 아들 같은 경우에는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다시 한번 대사관에 와서 비자를 갱신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와야 된다. 이런 얘기는 했었는데 어쨌든 그 시기가 이렇게 빨리 될 줄은 저희 뭐 취재진이나 그 주변에서도 잘 몰랐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예, 지금 보니까 화면에 지금 머리를 둘러쓴 사람이 바로 김정윤 양인 것 같고 왼쪽에 보이는 마스크를 쓴 분이 아버지인 것 같고 지금 앞에 보이는 여성이 아마 어머니가 아닌가 이렇게 지금 추정이 되는 상황인데 어머니가 이 취재하는 카메라들을 향해서 옷을 이렇게 해서 카메라를 가리는 모습이 잠깐 비쳤었네요. 네, 그것도 그렇고 제가 좀 놀랍게 본 것은 뭐냐면 좀 어머니가 상당히 좀 약간 격안된 모습도 보이고요. 예. 기본적으로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제 마스크를 쓰면서 어느 정도 본인의 얼굴이 지금 화면에 나가는 것을 어느 정도는 뭐 소극적으로도 막는 모습을 보였는데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뭐 친지로 보이는 분이 옷으로 얼굴을 가리려고 하자 그걸 좀 뿌리치는 모습이 약간 화면에서 나왔고요. 예. 그리고 방금 보신 화면에서도 저희는 이제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지금 모자이크를 다 처리를 했지만 아버지와 딸은 마스크를 하고 있었지만 어머니는 마스크마저 하지 않았습니다. 예. 이 자체가 봤을 때는 뭐 잘못한 것이 뭐가 있어서 내가 얼굴을 가릴 필요가 있느냐, 뭐 그리고 또 언론에 대한 불만 이 2가지가 다 섞여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예. 해보겠습니다. 정윤 양 가족들도 아마 상처를 많이 받았을 거예요. 많이 받았지만 또 국민들도 상처를 많이 받았다는 점, 그 부분을 또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조수진 차장. 네. 지금 오늘 학생이 저렇게 입국을 했는데 어떻게 이번 사건을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은 저는 이제 김양의 아버지와 같이 출입처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했기 때문에. 아, 그래요? 예. 이 두 세계적인 명문 대학에 입학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이런 의아심을 가지면서도 저부터가 참 부럽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아, 그래요? 아마 그게 우리 전체적인 어떤 국민들의 정서였지 않느냐. 아마 그 점 때문에 우리가 더 이 2 대학에 동시 입학이 가능한가. 이런 어떤 근원적인 문제에 대해서 들여다보지 않았던 것 아닌가. 이런 데에 대해서 저부터가 좀 자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김정윤 양이 아직 나이가 어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굉장히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만 그리고 또 어떤 한국의 어긋난 교육열을 어떤 전 세계에 알리는 그런 사건으로도 됐습니다만 우리가 이때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다시 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줄 것인가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김태현 변호사께 이제 질문을 드릴 텐데 자, 일단 김정윤 양이 주장했던 것, 그러니까 본인의 입으로만 주장했던 것이 아니라 이메일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이메일, 하버드 교수의 이메일을 보냈고, 그죠? 그리고
이 합격증도 위조가 돼 있는 부분에 관여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예. 그런 상황인데 이 형사적 처벌 얘기가 지금 미국 현지에서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미국에서 예. 그 얘기가 당연히 나오겠죠. 어쨌든 미국 입장에서 보면 하버드 대학교와 스탠퍼드 대 교수의 이메일을 허위로 만들었다. 또 합격증을 허위로 작성했다라는 게 사실 뭐 미국에서는 범죄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나라 사문서 위조에 해당되는 건데 지금 아마 김정은 씨 같은 경우는 미국에 계속 있다라고 하게 되면 만약에 하버드에서 스탠퍼드에서 그게 처벌을 강력하게 원하게 되면 미국 검찰에서 수사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수사를 부분이죠. 해야 된다. 그렇죠. 미국에서 처벌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근데 문제는요. 지금 김정은 씨가 한국인인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비자 문제 말씀하신 거 보면 예. 국적 자체가 미국이 아니라 한국인입니다. 그럼 한국인 같은 경우 한국인이 미국에서 미국 어떤 사문서를 위조했긴 했지만 국적이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 검찰에 관할 건이 있거든요. 한국에서도 검찰에서 수사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이것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과연 한국 검찰에서 뭐 하버드 대학교 합격증 위조한 걸 가지고 처벌까지 하겠지는 좀 의문이지만 어찌됐건 간에 김정은 씨는 미국에 있든 한국에 있든 여러 가지 좀 곤란을 겪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네요. 좀 안타깝습니다. 예, 뭐 두 가지 시선이 동시에 존재하는 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뭐 전례가 없던 일이기 때문에 일벌백계 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이 어린 아이가 얼마나 성적에 대한 압박감을 받았으면 저런 일을 했겠느냐 하는 동정심도 있는 게 사실인데 어쨌든 법적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처리될지 어쨌든 한국으로 좀 넘어왔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처벌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황으로 봐야 되는 거죠. 미국에서 이것을 만약에 정말 중재라고 본인들이 판단을 하면 한미 범죄 인도 협정이 있으니까 한국 검찰하다가 자, 인도 좀 해주세요. 잡아서 저희한테 넘겨주세요. 할 수는 있죠. 네. 하지만 과연 미국에서 이걸 가지고 그렇게까지 하겠는가? 만약에 하버드 대학교, 스탠포드대에서 야 이거는 우리 학교의 명예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어미 처벌을 원합니다. 라고 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까지는 그런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 것 같고요. 예. 결국 문제는 한국에서 한국 그 사법기관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까 하는 문제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린 학생의 장래도 있고 하니 일단 조사는 하되 조사해서 그냥 기소유예 해주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 그렇군요. 황스택 기자. 네. 지금 아버지 김정욱 씨가 사과 메일을 보냈습니다. 좀 그렇습니다. 장문인데 네. 핵심적인 내용만 좀 짚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것이 김정욱 씨가 지금 딸에 관해서 낸 아주 첫 번째, 그러니까 네. 그 사실에 대해 해명을 하자 아마 마지막이 될 것 같은 그런 입장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아이의 아빠 김정욱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이 이겁니다.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큰 무리를 일으켰다. 자, 이 점에서 보면은 두 대학교에 합격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사실상 시인을 했네요. 시인을 확실하게.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일단 이것은 아버지 태도 같은데요. 모든 것이 제 잘못이고 책임이다. 그러면서 딸보다는 본인에게 책임을 물어달라는 예. 그런 부탁도 담겨 있습니다. 자, 다음 내용도 봐야겠네요. 예, 그리고 예. 지금 이 부분에서도 제가 주목한 부분은 아이가 얼마나 아프고 힘든 상태였는지 제대로 살피지 못한 점, 제가 아픔을 부추기고 크게 만든 점을 반성합니다. 예. 아이가 얼마나 아프고 힘든 상태였는지 저희가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 이 아이의 심리 상태에 대해서 뭐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심리학적 용어도 사용했고요. 네. 좀 어느 부분인가가 좀 약간 뒤틀렸다라든지 좀 부정확한 부분이 있을 것이다 추정을 했는데 그 부분 역시 간접적으로 좀 인정한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앞으로 아이를 잘 치료하고 돌보고 전력하면서 조용히 살아가겠다. 그리고 조금 저희가 좀 계속해서 제가 의문이 남는 부분은 상황 파악이 끝나지 않아서 일일이 설명드리지 못하는 점. 그 이 전체적인 메일에서 모든 부분은 다 이해할 수 있었는데 저도 이 이슈를 끝까지 추적을 하고 있으면서도 이 부분이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이 아이가 아프다고 얘기한 부분, 저는 그 부분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아이가 아팠다는 것은 결국에는 부모는 몰랐다라는 취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죠? 부모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 몰랐다는 취지고, 아이가 다 한 일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아이가 아팠다는 바로 그 부분일 텐데, 네. 그리고 이 부추기고, 아이의 아픔을 부추기고, 그리고 더 크게 만들었다. 이 부분 바로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인데, 이제 김정욱 씨가 적극적으로 언론에 대응을 하고, 언론 그리고 워싱턴 특파원들한테 이 합격증을 직접 공개를 하고, 그렇죠. 이런 과정들이 오히려 문제를 키웠다. 이 부분을 반성한다. 이런 취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다음 이야기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다음 이야기. 그 중에서도, 상황 파악이 끝나지 않았다. 네. 자, 이 부분은 아직도 아버지가 진실이 뭔지를 확실히 모른다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이 대목에서 저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김정윤 학생이 아버지에게도
계속까지 지금 나는 합격한 게 맞다. 뭔가 잘못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정도의 그 설명과 주장을 계속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사실을 처음 보도했던 그 미주 중앙일보의 모 기자가 김종윤 학생을 다시 찾아가서 진짜 맞느냐 그러더니 맞다. 그런 점을 재차 강조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두 대학의 동시 합격이 맞다는 걸 아직도 주장하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좀 그렇기 때문에 딸이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도 분명 객관적인 상황이나 모든 것들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하지만 과연 이게 어디서 잘못된 것인지 아버지 역시도 아직까지 좀 확신을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 아버지가 이 사실이 조작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한 그런 메일이고 책임이 자기에게 있다. 그리고 아이가 아프다. 이렇게 얘기까지 정리를 한 부분 저희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지금 귀국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6월 20일 날 졸업식이 이 학교에서 있을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금 졸업하고 들어와야 되는 그런 상황일 텐데 지금 2월 20일 날 보니까 졸업식 이렇게 적혀 있네요. 이 학교 일정에. 네. 네. 자, 그레듀에이션이 이게 졸업이란 뜻이잖아요. 네. 근데 졸업을 안 하고 들어왔다는 건 이제 졸업식에 참여를 안 하겠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상 이 학교를 졸업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박정원 앵커가 말씀하신 것을 설명해주는 글이 미국 예. 현지 사이트에 좀 계속 글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그 학부모로 추정되는 사람의 글이 올라온 건 그렇습니다. 이미 6월 10일 날 그 과학고등학교에서 예. 거기에 있으면 PTA라고 그러거든요. Parent Teacher Association. 우리나라로 비교를 하면 학교 운영위원회인 것 같습니다. 네. 학교 운영위원회, 교장, 교사들이 다 모여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깊은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논의를 이미 했다. 예, 그렇게 때문에 지금 치팅, 그렇게 지금 이렇게 커닝 행위를 하는 학생들한테도 큰 징계가 가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학교의 명예라든지 여러 가지가 실추된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한 징계가 필요하다라는데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예. 특히 학교 측에서는 김정윤 학생의 졸업을 보류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지금 그 게시판에는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엔 졸업은 보류가 됐고 제가 듣기로도 이 학교가 TJ라는 학교가 있는 이제 카운티가 페어팩스라는 카운티인데 그렇습니다. 그 페어팩스 카운티 교육위원회에서 징계 여부, 그러니까 퇴학이든 어떤 그 외에 다른 결정을 하더라도 이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한다.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취재가 되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의 문제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하듯이 예. 방금 박정은 앵커가 얘기한 것처럼 공립고등학교는 이렇게 교육부라고 하는 우리는 좀 생소하지만 공립고등학교의 모든 행정이라든지 교육을 결정하는 게 바로 그 교육부인데요. 그 교육부의 TJ 학교 측에서 어느 정도의 징계 수위를 이미 결정을 해서 이런 것에 대한 승인을 해달라는 요청이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결과가 나오는 것은 15일로 알려지고 있는데 네. 그 결과에 따라서 김정윤 학생이 이 학교에서 어떤 조치를 받을 수 있을지는 더 명확한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쯤에 아마 이제 징계 여부, 이 김정윤 양에 대한 징계 여부가 결정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데 지금 현지에서는 한인 학부모들이 굉장히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김정윤 학생의 문제,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큰 거짓말을 한 건데 미국 사회는 이 거짓말에 대해서 상당히 좀 엄격한 편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 학교 학생들, 특히 한인 학생들에게 입학에 불이익이 가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한다고 하던데 실제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네, 그런 분위기가 많이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앞으로 유학을 준비하는 한인 학생, 그리고 한국인 학생분들부터 현지에서 이제 그 공부를 하는 학생들, 학부모 사이에서 그런 일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박정은 앵커가 얘기를 한 것처럼 미국에서는 어떤 본인의 에세이나 활동 같은 것을 거짓으로 한다는 것을 상상을 못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니만큼 그것을 어겼을 때는 상당한 퍼니시먼트, 처벌이 따르는데요. 그것 때문에 학부모들이 우려하는 것은 열심히 공부했던 학생들의 노력들, 그래서 한인 학생들이 오히려 그런 것들을 서류를 제출을 하고 네. 어떤 것을 주장을 했을 때 이게 또 과장된 것이라든지 또 그런 것 색안경을 끼고 한인 학생들이 평가받는 것이 아닐까 이런 것에 대한 우려가 가장 커지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 김정윤 학생이 스탠퍼드하고 하버드에는 합격을 안 했지만 다른 학교, 제3의 학교, 버지니아주에 있는 다른 학교에 합격했다 이런 얘기들이 또 나오고 있어요. 네. 현지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김정윤 양이 어떤 대학을 지원했고 실제로 어디에 붙었는지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정윤 학생 지금 그 하버드 같은 경우에는 그 조기 합격을 한 거죠. 예. 이미 하버드
하버드 같은 경우에는 미리 지원을 해서 우리나라로 치면 수시처럼 미리 합격이 된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스탠포드, 뭐 예일 등 여러 가지 미국의 유수의 명문대학에도 지원을 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본인이 주장한 바였고요. 그래도 가장 눈에 띄는 건 저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버드와 스탠포드 네. 이 지역에는 합격을 했다고 주장을 했지만 합격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물론 네. 드러났고요. 자, 일단 이 희망, 목표, 안정권, 이게 나와서 이제 아마 시청자분들 궁금하실 텐데, 미국에서는 보통 학교를 우리 같으면은 뭐 두세 군데 정도 지원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여기는 10개 안팎을 지원을 하는데, 자기가 희망하는 곳, 하버드나 스탠포드처럼 아주 명문대 한 세네 곳, 그리고 목표로 하는데, 이 정도는 내가 갈 수 있겠다 하는데 한 세네 곳, 또 안정권, 여기는 확실히 내가 붙어야겠다 하는 곳, 세네 곳, 이래서 한 10개 안팎으로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희망하는 두 곳은 다 떨어졌다고 지금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죠. 추정이 아니라 사실이죠. 예. 이 부분은 그 합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지원 여부는 아직 확실하게 학교 측에서 정리를 안 해줬기 때문에 네. 떨어졌다고 단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네네. 예, 일단은 합격이 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새로운 학교 이름이 나왔어요. 네. 윌리엄 앤 메리라는 대학이네요. 이거 네. 어떤 대학입니까? 자, 이 학교도 지금 이제 막 하버드하고 스탠포드만큼 그렇게 저희 시청자분들한테 귀에 있진 않지만 미국에서는 상당히 괜찮은 주립학교입니다. 제가 그렇군요. 조사를 해봤을 때 2013-14년도 US 월드 리포트 대학 평가가 있는데요. 예. 총 150개 대학 중에서 이 학교가 31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꽤 좋은 학교네요. 꽤 좋은 학교입니다. 예. 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문과학대, 경영대, 사범대가 많이 유리하고요. 뭐 주목할 점은 이게 버지니아주에 있는 주립대학이라는 점입니다. 그렇군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에 있는 학생이 지원할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페이버, 혜택 같은 것들이 있고 네. 많은 학생들이 버지니아주에서 들어가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이 학교에 이 김정윤 양이 합격을 하긴 했는데 이 학교를 다니고 싶지는 않았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역시 학부모들 사이에서 흘러나오는 얘기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예, 근데 이게 저는 사실 이 사건 처음 쳐져서 좀 이해가 안 됐던 것이 이 학생이 굉장히 공부 잘하는 학생으로 알고 있거든요. 학교가 벌써 토마스 제퍼슨 고등학교 아닙니까? 이름만 봐도 좋은 학교죠. 영문고등학교일 겁니다. 미국 헌법의 아버지 아니겠습니까? 토마스 제퍼슨. 그 학교에 다니는 굉장히 우등생과 성적도 좋은 학생 이런 일을 벌였다. 근데 뭐든지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위조를 하든지 뭐를 하게 되려면 동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얻는 이익이 있어야 돼요. 근데 뭐 신정아 씨에게 자꾸서 신정아 씨도 죄송한데 신정아 씨 같은 경우는 그걸 어떤 허위 학력 그런 것들이 본인에게 확실한 이득이 있었습니다. 예. 왜냐 여기서 동국대학교 겸임교수 할 때 또 큐레이터 활동할 때 예일대 졸업장에 있으면 훨씬 좋은 거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을 벌였다. 그러니까 범행 동기가 있구나 생각이 될 텐데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하버드와 스탠포드 동시 합격했다. 그래서 1, 2학년은 스탠포드 다니고 2, 3, 4학년은 하버드 다니고 이게 사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예. 이게 제가 적절한 비유는 아닐 텐데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이거 정말 예입니다. 만약에 박정원 앵커가 내년 총선 출마하는데 너무 훌륭한 사람이니까 새누리당에서 비례대표 1번 주고 새정치하면서 1번 주고 당신 뭐 새누리당 여당할 때는 2년 동안 하다가 정권 바뀌면 새정치로 넘어와 이거 아니겠습니까? 비유하자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적절하지 않은 비유 같습니다. 아니 뭐 어쨌든 그 하버드와 스탠포드는요. 동부의 스탠포드냐 서부의 하버드냐 이 라이벌 관계가 있기 때문에 동시에 합격을 한다는 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두 학교가 서로 다 인정을 해준다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했다. 도대체 왜 했을까? 보나마나 금방 들킬 게 뻔한데 이런 행동을 왜 했을까에 대해서 저는 항상 의문이었는데 지금 뭐 나오는 얘기들이 뭐 리플리 증후군 나오는 것도 있고 아버지 얘기가 아이가 다 아파서 치료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사실 19살이나 나이기 때문에 어리다고도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 또 성인이거든요. 예. 과연 이 학생은 처벌하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교화해서 치료하는 게 맞는 것인지 결국 사법기관과 부모님이 그 선택을 어떻게 할지가 이 아이의 어떤 장래와 또 우리나라에서 이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게 하는 재발 방지 효과도 있어서 과연 예.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옳을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보면요, 이 재발 방지,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자신이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어떤 신정아 씨 사건도 있었고요, 연예인들의 끊임없는 어떤 학력 위조, 이 부분이 굉장히 논란이 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그 사람의 어떤 진면목이나 능력보다는 학력을 중심으로 해서 평가받는 그런 사회가 됐다라는 점 때문에 더 이번에 이 김정윤 양의 사건이 굉장히 착잡합니다. 이 신정아 씨 같은 경우에는 이 문서를 위조했고 또 이 위조된 문서와 그리고 위조된 어떤 여러 가지 경력이 그 동국대 겸임교수라든지 방송 활동이라든지 이런 걸로 전부 다 이어져서 어떤 자신의 이익을 취한 어떤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법적인 문제로까지 번졌습니다만 이 김정윤 양 같은 경우에는 일단 나이가 어리고 또 어떻게 보면 미성년자고요. 또 어떤 본인의 거짓말로서 굉장히 큰 사회적인 파장과 충격도 줬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누군가가 어떤 큰 상처나 그 손해를 본 그런 사실은 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법적인 문제를 논하기에 앞서서 우리 사회가 정말 이 학력 중심의 지금의 어떤 풍조가 그대로 가는 게 좋은지, 이것이 과연 선진국으로 대한민국이 평가받기 위해서 어떤 것을 우리가 먼저 치료를 하고 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좀 근본적으로 들여봐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김정윤 양의 거짓은 분명한 거짓입니다. 거짓으로 이 미국 한인들, 사실 워싱턴이라는 데가 교육열이 대단하잖아요, 부모들이. 그랬는데 앞으로 이 한인 학생들을 안 뽑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감들이 굉장히 크다고 하니까 이 부모들 입장에서는 보통 큰 피해를 보는 게 아니다, 이런 의견도 적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 합리적인 어떤 결정, 대안, 이런 것들이 좀 찾아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까지 해볼 수밖에 없네요. 자, 김정윤 양 관련 소식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